얘들아, 안녕. 고3 학생들 오랜만입니다. 고3들이랑 원격 수업을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겠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등교하다가 온라인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요. 여름방학이 다가왔다라는 거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수능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수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많이 바쁜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학업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선생님이 원래는 이거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에 쓰려고 만들어 놨던 자료들인데 그냥 이번 주 온라인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방학 숙제 겸 그 다음에 2학기 개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일 프린트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올려놨냐면 선생님이 문자로도 다 뿌렸는데 아까 친구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다운을 안 받았더라고. 우리 학교 진로진학 시스템 리로스쿨 들어가서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교과활동 3학년 사회 들어가면은 이 뒤에 지금 띄어져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총 두 종류예요. 하나는 계층이동만 모아놓은 유인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표랑 그래프만 모아놓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용이나 고난이도, 그러니까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열심히 풀어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1등까지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풀어야죠. 왜? 하나라도 더 맞춰야지. 그죠? 하나라도 더 맞춰야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우리가 지금은 모든 문제를 풀이할 수는 없고요. 원래는 방과후 수업을 했다면은 여름방학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난이도 문제들 몇 개만 같이 짚어보면서 이번 주 수업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어디 할 거냐면은 먼저 계층이동 프린트로 볼게요. 계층이동 프린트. 표 말고요. 계층이동. 계층이동 프린트 중에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계층이동 7페이지. 잠시만요. 계층이동 7페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에서는 4사분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4사분면. 계층이동 7페이지의 4사분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혹시나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뭐 18.3, 18.4, 18.6, 18 수능 써 있는데, 이거는 학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치러졌던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치러졌던 수능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수능 문제지상에서는 2019 학년도라고 써 있어요. 2019 학년도, 이거는 2018년에 치러진 수능 문제. 근데 찾으면 2019 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내 나름대로 보기 좋게 편집하느라 그 해당 연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까지 7가지의 그거 순서대로 쭉 그냥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 2019 학년도 수능 문제다라는 거고, 사회문화 20번 문제입니다. 계층이동 문제가 2019 학년도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계층이동 문제가 어렵게 출제도 안 될 뿐더러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거의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뭐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지. 표랑 그래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수능에서 이런 계층이동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 많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고요. 다음은 각국에서 가구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간 이동,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 간 이동을 말하는 거겠지. 세대 간 이동. 이동 및 부모로부터 독립 후 본인의 최초 계층과 현재 계층 간 이동을 조성한 결과다. 그럼 니은이 말하는 건 뭐겠어? 세대 내 이동을 말하겠죠. 기억은 세대 간 이동을 말하고 있을 거고 니은은 세대 내 이동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층의 상대적 구성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의 현재 계층, 본인의 최초 계층, 부모의 계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봤더니 계층 일치 비율이 나와 있네. A는 봤더니 부모 계층 대비 부모 계층과 본인 현재 계층 간의 일치 비율이래. 그러면 이거는 세대 간 이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본인 최초 계층 대비 본인 최초 계층과 본인 현재 계층의 비율이 B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B는 뭐겠어? 세대 내 이동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표를 그려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 많이 했죠? 그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것 딱 봤더니 표를 2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네. 표를 2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한 50%는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좀 그려볼게요. 어떤 걸 그려야 되는 거냐면 먼저 부모 상중하 그 다음에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현재의 본인이라 쓸까요? 상중하 이러한 표를 하나 그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표를 그려야 되는 거냐면 니은이 뜻한 게 뭐였냐면 본인의 최초 계층이랑 본인의 현재 계층을 또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최초라 쓸까 다시? 줄기가 잠시만 최초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표를 그려봐야 되겠죠. 상중하 그죠? 그러면 이거대로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볼게요. 먼저 본인의 현재 계층이 중층분의 상층 더하기 하층이 3분의 7이래. 그러면은 중층은 그냥 30%라고 봐도 되겠죠. 그치? 본인의 현재 계층 중층은 30%다. 본인 현재 30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X축 하층분의 상층 더하기 중층이 본인의 현재 계층 같은 1이래. 그러면 하층은 뭐야? 절반이 되겠지. 5대5 하면 될 거 아니야. 하층은 50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층은 20이 되겠죠. 20, 30, 50 하면 되겠네. 근데 본인의 현재 계층은 여기서도 똑같겠지. 20, 30, 50 이렇게 똑같겠지. 그죠?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계층 볼게요. 부모 계층. 부모 계층은 중층분의 상층 더하기 하층이 3분의 1에 3분의 2 이거를 바꾸면은 6분의 4라고 볼 수도 있네. 6분의 4. 그럼 중층이 60%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치? 중층 60 부모. 그죠? 그 다음에 하층은 30%라고 볼 수가 있겠네. 30. 그러면은 10, 60, 30 이렇게 되겠죠. 부모는. 그 다음에 본인의 최초 계층을 다시 본다면은 본인의 최초 계층은 중층분의 상층 더하기 하층이 어디 갔어? 최초 1이네. 1이니까 중층이 50%가 되겠죠. 중층이 50%. 그 다음에 하층분의 상층 더하기 중층을 했더니 본인 최초 계층이 2분의 3이래요. 그럼 이거는 4분의 6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하층이 40이 되겠지. 여기는 10%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왼쪽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죠. 그럼 왼쪽은 다 쓴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 거로 넘어가 볼게. 계층 일치 비율이네. A는 부모 계층 대비해서 부모 계층 대비 본인의 현재 계층과의 일치 비율이래.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표를 말하는 거겠죠. 부모 계층 대비해서 상층 이 10명 중에서 80%는 일치한대. 그러면은 여기에 8명이 되겠죠. 그죠? 그
그 다음에 중층은 50%래. 그럼 여기는 30명이 되겠지. 그죠? 하층은 80%니까 24명이 되겠죠. 30명 중에 80%니까. 그러면은 싹 봤더니 여기가 그대로 30 똑같네. 그럼 여기 0 들어가겠죠. 여기는 2명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24명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6명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맞추면은 나머지가 6명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표는 우리가 완성을 했네요. 그죠? 이제 두 번째 표 봐볼게요. 두 번째 표. 본인의 최초 계층을 대비해서 최초 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계층과 일치하는 비율. 상층은 100%래. 여기 그럼 그대로 10명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는 0 되겠네. 그죠? 중층은 50명 중에 52%가 일치한데 50명 중에 52%는 26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명 중에 90%가 일치한데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36명이 되겠죠. 36명. 나머지 빈칸 채워보면 여기 싹 해봤더니 여기는 4명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는 0명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채우려고 봤더니 여기 50, 36, 나머지는 얼마? 14.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채워보면은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표를 다 채웠죠. 그치?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 수도크 하듯이 이 두 가지의 표를 다 완성을 하면은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근데 이때 2018년 수능, 2019학년도 이 수능에서는 표를 한 가지를 더 그려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표를 그려야 되냐면은 1번과 2번, 1, 2번 선지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를 그렸어야 되는데 일단 1, 2번은 나중에 보더라도 3, 4번부터 볼게요. 3, 4, 5번. 세대 내 하강 이동보다 세대 내 상승 이동이 많다. 세대 내 하강 이동. 세대 내는 이거 두 번째 표였죠. 세대 내 하강 이동. 여기 14명이고. 그죠? 세대 내 상승 이동도 14명이네. 똑같죠? 많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현재 계층이 중층인 가구주의 최초 계층은 모두 중층이다. 현재 계층이 중층인 가구 최초 계층? 현재. 보면은 여기는 그렇지만 이쪽 봐봐. 이쪽. 최초 계층은 하층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죠? 가구주의 현재 계층 구조가 부모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현재는 20, 30, 50 피라미드인데 부모는 다이아잖아. 부모가 더 유리하죠. 그럼 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기업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주가 기업과 니은 중 어느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적다. 이걸 이제 못 구하는 거야. 아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에 언제냐면은 201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2년에 치러지는 수능이에요. 2012년 11월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도시랑 농촌이라고 나오고 도시에서 출발해서 도시로 가냐 농촌으로 가냐 농촌에서 출발해서 농촌으로 가냐 도시로 가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접목시킨 문제입니다. 그것도 2012년에 처음 한 번 딱 등장하고 안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 번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선생님이 아는 이유는 뭐야? 나는 옛날부터 그 문제를 다 풀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처음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표를 직접 그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리는 표는 2018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던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꼭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도 있어. 먼저 잘 보이나요? 세대 간 이동을 한 게 기억이라 했었지. 그치? 이거를 경험을 한 애가 있을 거고 경험을 하지 않은 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이게 니은이었지. 세대 내 이동도 경험한 애가 있을 거고 경험하지 않은 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싹 그려볼게요. 잘 안 나오네요. 보이나요? 마카 좀 잘 나오게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애, 여기 경험하지 않은 애,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한 애, 경험하지 않은 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다시 이 표로 가볼게. 이게 기억이었었잖아. 이게 니은이었었고. 그러면 세대 간 이동을 경험했다는 애.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도 있을 거고 하강 이동도 있겠죠. 그러면 하강 이동을 한 애가 몇 명이야? 세대 간 이동 26명. 그 다음에 상승 이동 몇 명? 12명. 그래서 26명 더하기 12명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애의 총수는 몇 명이에요? 38명이 아무튼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애들이 되겠지. 그러면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애들은 대칭이 대물림된 얘네들일 거 아니야. 그죠? 100에서 38을 빼면 되겠죠. 몇 명입니까? 62명이죠. 합은 100이니까. 그죠? 그럼 세대 내 이동도 똑같이 한번 보여볼게. 세대 내 이동도 아까 말했지.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애들,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애들. 14 더하기 14에서 28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세대 내 이동을 하지 않은 애는 몇 명입니까? 72명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봐볼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어떻게 미지의 수, 미지수를 쓰면 되겠죠. 선생님, 수학 시간도 아닌데 미지수 써야 되나요? 써야지. 왜? 그거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는 우리가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응용을 하셔야 합니다. 얘를 A로 놔볼게요.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세대 간 이동도 경험하고 세대 내 이동도 경험하는 애를 A로 볼게. 그 다음 얘를 B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려 써도 되고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얘를 C로 볼 거고 얘를 D로 한번 봐볼게요. A, B, C, D.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보자.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 중 우리가 그림표에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A를 말하는 거죠. A가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 중 누굽니까? 여기서 D를 말하는 거겠지. 이제 A랑 D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A랑 D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묶어볼까 한번? A랑 D의 공통으로 묶일 만한 애가 이렇게 있겠죠. C를 기준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A 플러스 C가 얼마라는 소리야? 38이라는 소리죠. 그죠? 여기는 C 플러스 D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72란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A 값과 D 값이지. 그러면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달리 쓰면은 A는 38 빼기 C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D는 72 빼기 C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38에서 C를 빼는 거랑 72에서 C를 빼는 거랑 항상 누가 더 클까? 항상 D가 크겠죠. 항상 D가 크겠지. 왜? 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근데 얘는 더 큰 수에서 빼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뭐야? D가 항상 크구나 라는 거지. 그럼 봐봐. A가 D보다 적다. 정답.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논리 2번도 해볼게. 2번도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 중 누굽니까?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대. C네. C가 기억은 경험하지 않고 니은은 경험하네. 누굽니까? B 말하는 거죠. B.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C랑 B 값이지. C랑 B. 그러면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C랑 B니까 공통적으로 묶이는 게 요거랑 요길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네. 그러면 C는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 C는 38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돼요? 28 빼기 A가 되겠지. 그럼 항상 뭐가 크고요? 항상 C가 크겠죠. 그죠? 이런 식의 표를 하나 더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 풀 때 이 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표를 그려내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문제다. 쉽지 않았던 문제고, 계층이동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표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 그리게 만드는 문제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2018년 11월에 치러졌던 2019학년도 수능 문제, 계층이동 문제가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한번 끄고요. 일시정지 해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권장해요.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어떤 거 풀 거냐면은 다음 장으로 쭉쭉쭉 넘어가서 2019년 수능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의 왼쪽 문제. 10페이지 왼쪽 문제입니다. 왼쪽 문제. 위에 있는 말은 다음에 날 뻔한 말이고 여기서 쏙 내려서 여기 보도록 할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019년 11월에 치렀던 수능 문제고 학년도로 따지면 2020학년도라고 불리겠죠. 202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까 거는 2018년도 수능 문제, 이건 2019년도 수능 문제. 수능 문제만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단축 수업이니까. 일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라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자료가. 두 번째 자료를 봤더니 또 가사회, 나사회 있어. 아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표를 또 두 개를 그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름칙한 생각이 들죠. 그죠? 두 개를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두 개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셔야 돼요. 그려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불일치 비율이 나왔어요. 불일치 비율. 불일치 비율. 일치 비율이 아니라. 볼게요. 밑에 나와 있고 마지막 보니까 자녀 세대 B는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대. 부모보다 자녀의 계층이 높을 수 없는 계층은 B는 그럼 뭘까? 상중하 중에 부모보다 높을 수 없는 애 누구야? 하층이겠지. 그럼 B는 하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C는 A보다 높은 계층이다. C가 A보다 높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C는 상층이 될 거고요. A는 중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C, A, B의 순서로 상중하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표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표를 그려봅시다. 먼저 표를 두 개 그려야 되니까 가사회, 부, 상중하. 여기에 자녀, 상중하. 그 다음에 안에다가 써볼까요? 잘 보이려나? 겹쳐도? 보이겠지? 나사회, 부, 상중하. 그 다음에 자녀, 상중하. 근데 상중하의 순서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C, A, B의 순서죠. 헷갈리니까 써놓읍시다 그냥. C, A, B, C, A, B, C, A, B, C, A, B. 헷갈리니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자. A 플러스 B가 뭔지는 이걸 찾았죠. 아무튼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 했더니 9분의 7이래. 그러면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은 얼마일까? 10이겠지 10. 그치? 그죠? 우리가 A, B, C 합은 100%라고 보는 건데 얘는 약분이 됐던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러면 딱 봤더니 90대 70, 뭐 9분의 7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항상 1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C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겠지. 그러면 가사회의 부모 세대의 C가 누굽니까? 상층이 이게 얼마야? 10%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부모 세대 여기 A 플러스 C가 7이라는 거는 나머지 B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30%라는 소리가 되겠지. B가 3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나머지 A는 60이 되겠죠. 그죠? 금방 나오네. 자녀 세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논리로. 자녀 세대 그러면은 C가 얼마예요? C가 2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값은 얼마예요? B값은 50 나오겠지. 그러면은 20, 30, 50 되겠네. 그러면 가사회는 다 찾았네요.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안 보더라도 나오게 됐네. 빨리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괜히 자료를 많이 줬지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는 필요가 없었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나사회 볼게요.
나사회 지금 C도 부모 세대가 10%라는 거 알 수 있겠지. 10.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B도 50% 나오겠죠. 그러면은 10, 여기는 40,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자녀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 C는 30 될 거고요. 그 다음 B는 50 되겠네요. 그러면은 30, 20, 50 이러한 순으로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보자 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는 이제 자녀 세대 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 세대 계층 대비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불일치. 그죠? 불일치. 그러면 가사회에 상층부터 뭐가 상층부터 C부터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가 불일치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45%는 일치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사회에서 자녀를 기준으로 상층 이 20명 중에 45%는 일치한다는 거니까 몇 명이에요? 9명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합이 얼마야? 11명 되겠지. 그 다음에 중층 볼게요. 중층. 중층은 불일치가 0%래. 그러면은 이 30명이 그대로 여기 30명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또 0, 0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하층은 52%가 불일치한다는 거니까 48%는 일치한다는 소리죠. 48%는 몇 명이에요? 24명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빈칸 채우면 여기 1명 들어갈 거고 여기 25명 들어가겠네요. 여기 맞추면은 5명 들어갈 거고 여기는 6명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가사회는 우리가 다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회 보도록 할게요. 나사회. 나는 봤더니 처음에 80%가 불일치한다는 거니까 20%가 일치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30명 중에 20%니까 6명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층은 봤더니 20%가 불일치하니까 80%가 일치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20명 중에 80%니까 16명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 불일치니까 90% 일치. 50명 중 90%는 45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싹 봤더니 선생님 여기는 이제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이거를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의 합은 4고 여기에 들어갈 건 5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 24고 여기에 들어갈 건 4 이렇게 해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뭐 미지수를 여러 개 써가지고 막 최대 최소 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정답 아니지만 문제 푸는 스킬이야. 어떤 스킬이 있냐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대충 봤더니 4죠. 4. 그지? 이쪽에. 그 4를 그냥 한쪽에 몰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걸 뭐라 그랬어? 그냥 이거는 우리의 인문학도로서의 직관적 통찰이다. 그지? 직관적 통찰. 때려 찍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찍으면 웬만큼 숫자가 다 맞습니다. 여기도 몰빵 한번 해보고 여기도 몰빵 한번 해보고 그게 다른 거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이거를 채우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채우지 않고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서 이 빈칸의 값을 물어본다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넣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냥 몰빵 한번 해볼게요. 0 될 거고 여기 맞추면은 5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추면은 얼마입니까? 19 될 거고 여기는 5 될 거고 근데 여기는 0 되겠네. 다 맞았네. 되네. 그죠? 그럼 볼게요. 가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수는 하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많다. 하층 부모를 둔 애들을 상승이 6명, 중층 부모 5명, 하층이 더 많죠. 땡. 나사회에서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층 부모 여기 말하는 거죠. 그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높다. 19대 5 정답이. 그죠? 2번이 답이네요. 가사와 달리 나사에서는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다. 이동한 것. 대물림된 거 봐봐. 이거 대물림한 거 50 넘죠? 여기도 대물림한 거 50 넘지? 그러니까 대물림이 더 많은 거지. 틀렸네. 4번. 가사와 달리 나사에서는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 나사에서 지금 자녀 대놓고 지금 모래시계인데 뭔 피라미드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다이아몬드 그런 거 아니지? 그죠? 틀렸고. 가사회에서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의 이동이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중층으로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고 나사회에서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은 있었죠. 중층으로가 없었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 두 가지 풀어봤는데 계책이동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지금 풀었던 거는 그냥 거의 기본적인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풀었던 2018년 수능 문제, 2019학년도 수능 문제, 그거는 표를 3가지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였다. 마지막 표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었고 그거를 그려내는 학생은 선생님 생각에 굉장히 드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3, 4, 5번 제끼고 1, 2번 중에 답을 찍어서 맞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수능에서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 문제 풀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중요한 문제였었고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린트 문제들도 꼭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푸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들아 안녕. 안녕.